남미에 위치한 볼리비아의 빈민가 도시, 한 영국 여성이 갱단에게 납치되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요. 그렇게 낯선 타지에서 꼼짝없이 죽기 일보 직전, 이 여성의 친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안 조직 보스의 표정이 급변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볼리비아라는 나라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영국인 몰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자원봉사를 함께하는 중인 한국인 동료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한국이 얼마나 엄청난 나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는데 영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해외 봉사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때마침 볼리비아로 가는 해외 봉사자 지원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미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지만 아무래도 치안 때문에 여성인 제가 혼자 도전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해외 봉사자 신분으로 가게 된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렇게 저는 볼리비아로 가는 해외 봉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배워놓은 저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고 그렇게 볼리비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갈 도시는 엘알토라는 빈민가 우범도시였는데 아무래도 저희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은 주로 부자 동네나 대도시의 사람들이 아닌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저는 볼리비아에서도 치안이 무척이나 안 좋은 엘알토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빈민층들이 많은 도시답게 강도는 범죄 축에도 못 끼는 수준이고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어서 엄청난 주의가 필요한 도시였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머물 숙소는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기도 했고 막상 볼리비아에 도착하니 사람들도 무척이나 착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긴장을 빠르게 놓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한국인 동료 덕분이었습니다. 벌써 10년째 볼리비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한국인 은주 언니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우연히 오게 된 볼리비아에 반해버려서 결국 해외 봉사를 하며 눌러 살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남을 잘 챙기고 정이 무척이나 많은지 이곳에 처음 와보는 제게도 엄청나게 살갑게 잘 대해줬고 어려운 현지인들도 잘 도와줘서 이곳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꽤나 많은 봉사를 다녔다고 자부하지만 은주 언니의 헌신적이고 따뜻한 마음씨를 보면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는 말이 절로 나왔죠. 그런데 은주 언니의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바로 나이였습니다. 은주 언니의 얼굴은 영락없는 20대였는데 알고 보니 그녀의 나이는 40대였거든요. 저는 그녀가 직장을 다니다가 왔다고 해서 그저 동안인 30대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인들의 나이를 거꾸로 먹는 얼굴은 정말 상상 초월인 수준이었던 것이었죠. 어쨌든 저는 은주 언니의 여러 도움 덕분에 볼리비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아빠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은주 언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뜬금없이 울먹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빠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신 것을 알고 있냐며 전쟁 이후 그렇게나 가난해졌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있다니 한국이 이렇게나 부유해진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가 아시면 몹시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해외 봉사를 온 국적의 사람들은 죄다 선진국 출신밖에 없었고 이 중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경우는 한국밖에 없었죠. 이들은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은주 언니는 휴일을 맞아 시내를 둘러보러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저희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며 여권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여권은 숙소에 있었고 경찰복을 입은 이들은 여권이 없다면 경찰차에 타라며 저희를 강제로 차 안으로 밀어 넣었죠. 저는 이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이들이 정말로 경찰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으나 대낮에 그것도 사람 많은 시내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날 리는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들에게 순순히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10년을 산 은주 언니도 저와 마찬가지로 생각했는지 이들에게 협조했죠. 그렇게 경찰차처럼 보이는 차량에 탑승하고 얼마나 달렸을까? 너무 많은 시간을 달려서 슬슬 의심이 들 때쯤 경찰로 보였던 이들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저희의 몸을 묶기 시작했고 곧 도착한 곳도 경찰서가 아니었죠. 맞습니다. 저희는 경찰을 빙자한 갱단에 납치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기절하기 직전이었고 너무 긴장해서인지 차에서 내린 직후의 기억은 아예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저와 은주 언니는 몸이 묶인 채 갱단의 본거지에 덩그러니 끌려와 있었고, 이들은 저희의 눈조차 가리지 않은 것을 보니 저희가 여기서 살아남을 확률은 0%에 가까워 보였죠. 저희를 끌고 온 놈은 저희는 장기매매 아니면 집창촌으로 보내질 것이며 장기매매 쪽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일 거라고 말하며 저희를 희롱하더군요. 저는 여기서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바지에 오줌까지 싸버리며 넋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더 지나고 밖에서 엄청난 찻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 조직의 보스인 것처럼 보이는 사내와 여러 조직원들이 저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은주 언니를 보더니 갑자기 저희를 누가 잡아온 거냐고 고함을 쳤고, 이내 저희를 납치하고 희롱까지 했던 조직원의 뺨을 때렸거든요. 그러고는 이 여자를 모르겠냐고 말하며 호통을 쳤죠. 알고 보니 은주 언니의 선행은 에랄토에서도 무척이나 유명했고, 조직 보스로 보이는 남성도 은주 언니를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화가 난 이유는 그저 은주 언니의 선행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보스는 저희를 직접 풀어주더니 저희를 어떤 개인 공간으로 데려갔는데요. 그리고 그는 제게 눈길조차 안 주고 은주 언니에게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죠. 이곳에는 에랄토 한국병원이라는 이름의 대형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은 한국이 에랄토의 빈민층들을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에랄토에는 병원이라고 해봐야 장비도 제대로 없는 낡은 병원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전까지의 에랄토의 중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몇 번이나 건너야 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의 도움 덕분에 병원 건물들이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각종 최첨단 의료 장비들까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 덕분에 수많은 에랄토 시민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던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의 봉사인력을 파견하는 것도 모자라 병원까지 지어주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조직 보스는 자신의 딸은 에랄토 한국병원이 아니었다면 죽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딸은 조직 간의 총격전에 휘말려 흉부에 치명적인 총상을 입었고, 에랄토는 엄청난 고산지대였기 때문에 수도인 라파스로 이송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렸고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세워준 에랄토 한국병원이 에랄토의 많은 시민들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보스는 딸을 이 병원으로 보냈고, 결국 딸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했죠. 이때 이후로 그는 자신의 조직원들에게 한국인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말 것을 강조했으나, 최근 들어 볼리비아의 중국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가끔씩 이런 실수가 발생한다고 말하며 저희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고는 은주 언니는 에랄토에서 몹시 유명해서 곧바로 한국인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며 자신의 딸이 케이팝에 미쳐 있으니 언제 한번 딸과 함께 식사 한번 하자는 말을 건넸는데요. 다시 보자는 그의 말을 듣자마자 은주 언니는 겁에 질려서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지만 보스는 은주 언니의 표정을 읽지 못한 모양이었죠. 어쨌든 저희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자 보스는 농담이랍시고 살벌한 말을 건넸는데요. 어차피 에랄토 시민들은 조국인 볼리비아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존경한다며, 만약 자신의 조직이 한국인을 처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으니 저희를 살려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럼 한국인인 은주 언니만 살려주고 영국인인 나는 안 보내주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두려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도 눈물도 없을 것처럼 생긴 보스는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소매치기를 일삼았고 그런 범죄 행위를 하다가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알지만 이제는 수많은 조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입장으로서 되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자신의 조국인 볼리비아를 위해서라도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데 최근에 중국의 볼리비아에 대한 경제 침탈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중국 기업들은 볼리비아의 풍부한 지하 자원들을 약탈하고 볼리비아의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어서 자신의 조직은 볼리비아를 망치고 있는 중국의 불법 사업가나 조직원들을 처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는 볼리비아의 여러 사업들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이 언젠가 철수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그 공백을 맡음으로써 합법적인 일을 할 날이 오지 않겠냐고 웃어 보이며
마지막으로 은주 언니의 손을 붙잡고 에랄토를 도와준 한국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나버렸습니다. 저희는 조직원들의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고 한국인 은주 언니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으면 그들이 저희를 그냥 보내줄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갱단 본거지를 들어가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한국이 저희 할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손녀인 제게 이런 식으로 갚다니 뭔가 운명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